시작하기 전에 지금 구독하세요.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당신을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가스등 불빛 아래 어둠으로 끌고 갈 것이며, 그곳에서 살아있는 자들은 음악이나 와인만이 아니라 오래전에 죽은 자들의 육신으로 연애를 즐겼습니다. 19세기 런던. 안개가 거리를 삼켰고 벨벳 커튼 뒤에서 중산층은 점점 기이한 오락을 찾아 헤맸다. 제국은 이집트까지 뻗어나갔고 그들의 무덤에서 가져온 것은 금뿐만이 아니었다. 건조한 리넨에 묶인 시체들, 미라였다. 처음에는 학자들의 수집품, 진열된 연구 대상이었다. 그러나 곧 단순한 소유로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다.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했다. 천을 찢어내어 쭈그러든 얼굴과 공허한 눈구멍, 부패한 미소를 마주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초대장이 돌았다. 이집트 미라의 포장을 풀어내는 유례없는 특별한 밤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그날 밤 샹들리에와 촛불 아래 첫 미라 해체 파티가 열렸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숨을 참으라. 우리의 추락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 초대장은 언제나 우아했다. 품격과 호기심이 만나는 저녁. 드문 모임으로 안내합니다. 손님들은 마차에서 내려 안개를 밟고 걸어 들어갔다. 응접실은 무덤으로 변해 있었다. 벽에는 상형 문자가 그려진 천이 걸렸고 벽난로에는 황금 풍뎅이가 반짝였으며 향로에서는 신전의 향내가 피어올랐다. 방 한가운데 주인공이 누워 있었다. 때로는 관 속에서 금빛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고 때로는 다마스크 천 위에 길게 뻗은 채 수백 년의 먼지와 송진에 물든 붕대에 쌓여 있었다. 여인들의 비단 치맛자락은 마른 잎처럼 스쳤고 신사들의 시계줄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주인은 보통 의사이거나 수집가였는데 손에는 메스나 가위가 들려 있었다. 촛불이 깜박였다.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첫 번째 칼질이 떨어졌다. 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고요 속에서는 천둥 같았다. 낡은 붕대가 바닥으로 흩날리듯 떨어졌다. 또 하나, 또 하나. 곧 마른 손이 드러났다. 검게 마르고 가죽처럼 쭈그러진 손가락은 갈퀴처럼 굳어 있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어떤 여인은 가까이 다가갔고 또 다른 이는 부채 뒤로 몸을 숨겼다. 달콤하면서도 메스꺼운 송진 냄새가 공기를 무겁게 채웠다. 그리고 얼굴이 드러났다. 움푹 꺼진 볼, 드러난 치아, 살아있는 자들을 비웃는 듯한 미소. 잠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죽은 자가 그들을 응시하며 웃는 듯했다. 그러나 결국 웃음이 터졌다. 처음엔 불안한 웃음이었고 곧 크게 번졌다. 와인이 따랐고 음악이 울렸다. 사람들은 진보와 과학, 제국의 승리를 축배들었다. 그러나 탁자 위 시신은 말이 없었다. 눈을 깜박이지 않고 단지 기다리는 듯했다. 부유층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열병은 곧 도시 전체로 번졌다. 미라 파티에 참석했다는 사실은 곧 세련됨과 현대적 우월함의 증표가 되었다. 중산층도 기회를 원했다. 초대장은 돈으로 거래되었고 없으면 암표로라도 구했다. 마담들과 상인, 학생들까지 샹들리에 아래 모여 시체가 드러나는 장면을 보며 떨렸다. 수요는 끝이 없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돌아오는 배는 의료품이라 적힌 상자 속에 무덤의 전리품을 실었다. 경매장은 관과 시신으로 가득 찼다. 어떤 미라는 가루로 빻아 약이라 팔렸고 어떤 것은 응접실 구석에 전시되어 제국이 죽음마저 정복했다는 상징으로 남았다. 그러나 탐욕은 속임수를 낳았다. 이집트인들은 가난과 압박 속에서 시체를 엉성하게 감아 고대의 파라오 친척이라 속여 팔았다. 어떤 집은 파라오의 사촌을 소유했다고 자랑했지만 그들은 사실 도둑이나 범죄자의 시신을 모시고 있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손님들은 오직 붕대가 풀리는 순간의 전율만을 원했다. 열광은 일상으로 스며들었다. 풍뎅이 모양 브로치, 매 머리 지팡이, 상형 문자 벽지, 나일강의 향수까지. 런던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갔다. 그러나 웃음 뒤에는 속삭임이 남았다. 그것은 비단의 마찰음일까? 아니면 분노한 시신이 저항하는 소리였을까? 처음에는 웃음으로 끝났던 밤들이 점점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어떤 손님은 꿈에서 모래에 삼켜졌다고 비명을 지르며 깼다. 하인들은 빈 방에서 발소리를 듣고 리넨이 스치는 소리를 들었다. 언론은 이름을 붙였다. 파라오의 저주. 한 수집가는 여사제를 풀어낸 지 몇 주 만에 죽었다. 그는 임종 직전 그녀가 여기 있다 라고 속삭였다고 한다. 또 다른 신사의 집은 미라를 전시한 밤에 불타 재가 되었다. 신문은 이렇게 썼다. 고대의 불길,
현대의 오만을 삼키다. 한 젊은 여인은 파티에서 기절했다가 몇 주 뒤 방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의사는 결핵이라 했지만 이웃은 붕대에 감긴 손이 목을 조른 흔적을 보았다 했다. 상인 한 명은 관을 들여와 공개 해체로 돈을 벌려 했으나 당일 마차 사고로 즉사했다. 나중에 관을 열자 미라의 얼굴은 깨진 듯 일그러져 마치 조롱하는 미소 같았다. 사고, 병, 죽음이 모두 같은 속삭임에 묶였다. 죽은 자는 모욕을 용서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이들마저 눈을 돌렸다. 그들은 속삭임을 듣고 향냄새를 맡았으며 공허한 눈구멍이 자신들을 따라온다고 느꼈다. 세기의 끝 무렵 미라 파티는 두려움 속에서 열렸다. 웃음은 억눌렸고 축배는 부서졌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시신을 바라보며 그것이 일어나 빚을 요구할까 두려워했다. 19세기 말 웃음은 잦아들었다. 한때 유행이던 미라 파티는 점차 사라졌다. 학문은 엄숙함을 내세우며 대중 오락과 거리를 두었고 언론은 저주와 죽음을 기사화했다. 너무 많은 죽음, 너무 많은 불운이 쌓였다. 그러나 집착은 죽지 않았다. 1922년 하워드 카터가 투탕카멘의 무덤을 열자 세상은 다시 숨을 죽였다. 후원자 로드 카나본이 곧 병으로 죽자 저주의 전설은 폭발했다. 빅토리아 시대에 죽음을 희롱하던 자들이 이제는 희롱당하는 듯했다. 저주는 단순한 미신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대중은 진실보다 이야기를 원했다. 그들은 촛불 아래 시체를 웃음거리로 만들던 시절을 기억했고 그 웃음이 결국 자신들에게 되돌아온다고 믿었다. 미라는 박물관 유리 뒤에 잠겼다. 그러나 그 눈은 여전히 따라왔다. 방문객들은 여전히 발걸음을 멈추고 목을 삼키며 수천 년 된 시선의 무게를 느꼈다. 그리고 역사는 아이러니를 남겼다. 죽은 자를 벗겨웃던 빅토리아인들 역시 지금은 무덤 속에 누워있다. 언젠가 후세의 손길이 그들의 관을 열 때 다시 웃음이 터질까? 촛불은 꺼져가고 붕대는 바닥에 흩어져 있으며 죽은 자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이제 구독하시라. 과거는 결코 묻히지 않는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